안녕하세요. 김지영입니다. 작년 14년 3월 29일에 어떤 ITT와 MITT, PP에 대한 강의 잠깐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이렇게 필요하냐, 예를 들어 본 건데요. 100명씩 A군, B군에 배정하게 됐는데 각각에서 10명, 5명 이게 추적 소실되었다고 했을 때 90명과 95명을 분석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결국 이제 컴플리트 데이터만 분석하는 거죠. 만약에 효과가 적고 부작용이 있는 사람은 탈락되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냥 랜덤하게 탈락된 게 아니라 배정하기로 한 그 상태, 100명 100명으로 분석하기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배정하기로 한 상태, 즉 intend to treat 하기로 한 상태, 다른 말로 ITT라고 하는 분석법이 생각이 됩니다. ITT 분석법에는 효과 없는 사람이 다 포함되는, 일단 배정만 되면 무조건 포함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결국 보수적인 결과가 나타납니다. 진짜 효과가 있어야만 효과가 있다고 말해주는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귀무가설을 더 선호하게 되고, 다른 말로 보수적이라고 하죠. 그래서 위성 검정 및 가장 기본적인 검정으로 ITT 분석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콘솔트에 보면 이렇게 쭉 있고 ITT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보면 in order to preserve fully the huge benefit of randomization, we should include all randomized participant를 다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걸 바로 intend to treat라고 합니다. allocate 된 대로 다 하는 거죠. widely recommend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intend to treatment는 두 가지, strict한 ITT 테스트는 실제로 하기가 힘들 때가 많습니다. 어떠냐면 두 가지 이유 때문이죠. 하나는 missing, 중간에 뭐 팔로우 로스 돼버리는 환자들 있다든지, 또는 한편으로 그렇지는 않지만 팔로우 로스 되지는 않지만 약을 안 먹어버린 사람이 있잖아요. 도저히 못 먹겠다, 부작용 때문에. 이런 사람들 있죠. 끝까지 남긴 남았는데 이런 사람들 때문에 실제 ITT가 잘 안 됩니다. 요 아래에 있는 문장을 조금 더 읽어보면요, complete case, 즉 팔로우 로스가 되지 않고 잘 된 케이스만 분석하는 거는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약 10% 이내에 팔로우 로스가 있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큰 아마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런 말이 있죠. 그렇지만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 방법들은 파워를 잃게 될 것이고, 샘플 사이즈고,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바이아스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그 로스트 투 팔로우업이 어떤 그 트리트먼트의 그 리스폰스에 대해서 뭔가 관련이 있다 그러면, 딱 이런 말은 다시 랜덤하게 팔로우 로스 되지 않는다는 거죠. 사실 그런 경우가 더 많겠죠. 부작용이 더 생긴 사람이 더 팔로우 로스 됐다든지, 효과가 없는 사람들이 더 팔로우 로스가 될 가능성이 많겠죠. 그 후자인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이것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들이 예상이 되는 거죠. 이래서 이런 게 있고요. 그래서 imputation이라는 그 자료를 넣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그래서 쭉 뭐 이것들이 많은 imputation 방법이 있는데 이것들이 사실은 justify 되지 못하고 있고, simple imputation 중에서 제일 뭐 흔히 widely used 되는 방법이 last observation carried forward거든요. 뭐 6개월째 팔로우를 보기로 했는데 그 중간에 3개월만 하고 팔로우 로스 된 사람은 3개월째 결과를 가지고 6개월로 써먹겠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많이 쓰이고는 있지만 문제가 많다 등등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것들이 이제 팔로우 로스 된 사람은 뭔가를 끼워 넣으려고 하니까 생기는 문제들인 거죠. 다 빼버리면 제일 싫은데 그것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이제 ITT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A군에 배정받은 사람인데 연구자 실수로 당신은 B 약을 먹으세요 했다가 A군이구나 알게 됐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경우에도 A약으로 배정된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A군입니다. 트리트먼트는. 그게 ITT예요. A약을 먹도록 배정했는데 너무 부작용이 있어서 중단해버렸다. 이 사람도 그럼 효과 별로 없겠죠? 약에 먹은 효과가. 그래도 무조건 A군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ITT죠. 심혈관 수술을 하는 방법이 있고 스텐트 하는 조금 방법이 있는데, 환자가 이제 심혈관 수술 받기로 해놓고 수술 받기도 전에 그냥 사망해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괜히 심혈관 수술군에 들어가게 되면 한 명이 더 사망했다고 나타나겠죠? 그래도 무조건 ITT는 넣는 겁니다. 뭐 이제 먹지 말아야 되는 약을 먹어야 되는데 약을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더 사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거도 무조건 배정받은 대로 넣습니다. 왜 ITT를 하느냐? 이런 경우까지 포함해야 더 임상이 가깝기 때문이고, 반대로 진짜 순수하게 약을 제대로 먹은 사람, 모범생 환자들만 효과를 보는 것은 뭐냐? 퍼 프로토콜이죠. 프로토콜대로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퍼 프로토콜 좋은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예를 들어보면 부작용이 많아서 중단하는 약이지만 먹기만 하면 완치된 약은 실제로는 효과가 없는 약이에요. ITT 하면 B약이 우수하게 되고 PP하면 A약이 우수하게 되는데, 그래서 두 가지 다가 필요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고민이 돼야 되고, ITT는 우위성 검증